그런 여러 가지 이 소용돌이의 와중에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맡고 이제 지금 다시 또 이제 돌아오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보셨던 이 정치권의 현실,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총선에 임하는 지금 이제 민주당 원래 의원이셨으니까 과거에 민주당의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싶은 말 없으셨나요? 제가 2020년 8월 24일부터 네. 출근해서 2023년 8월 24일 날 이제 퇴임을 하면서 그 제가 이제 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민망하죠. 근데 이제 표현할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의 표현 음. 단어가 바로 지옥이었다. 이게 뭐냐면 한상혁 위원장이 5월 30일 날 쫓겨나고 네. 그 뒤에 이제 85일 동안 제가 혼자 있고 둘이 있는데 85일 동안 혼자 예, 계셨군요. 근데 이제 공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가 이제 윤석열 공직자가 대통령이 됐을 예. 때 말아먹는 것이 순식간이듯이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은 지원하고 네. 간섭하지 않고 사후 규제하는 조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방송 공공재라는 이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심사하고 평가하는 곳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네. 대통령이 바뀌고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네. 사람들이 그래도 좀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보다야 형편없진 않겠지. 공무원이 네, 네, 네. 국가를 위해서 자기는 그렇죠.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 사건 났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설마 한 것 있고 일말의 기대는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5월, 자세는 5월까지. 유지하면서 할 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순식간에 정말 이 네. 쓰나미처럼 네.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1988년도에 1987년도에 DJ를 지지하고 3등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제발 제야 어른들에게 네. 나는 죽어도 되지만 이 평민당이 죽으면 그 맹아가 무너지니까 다시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문동환 박사 돌아가신 문동환 박사 그다음 박영수 선생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예. 아니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정말 젊은 사람들 좀 당에 입당시켜 주시라. 네. 그래가지고 김상근 목사님 이하 여러 어른들이 이해찬, 임채정 네. 뭐 그때 이제 국민운동 본부 당시에 했던 평민연이라고 예, 했던,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제가 만들어서. 2월달에 이제 학생 대표로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와서 네. 35년인데 대선 때 내가 방통위원회 괜히 들어왔나 보다. 그런 후회를 했어요. 와, 그러셨어요. 어. 결정적인 게 왜? 저는 민주당이 대선을 이기려고 하는 간절함이 안 보이더라고요. 당시에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네. 이게 바뀌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3월 과거의 9일 경험도 전에, 있고.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 백서를 예. 뽑아놓고 매일 같이 방송 장악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명박 박근혜 때 그 장악되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직전에 김혜경 3호의 그 카드 문제를 네, 법인카드 그게 문제. 경기도 법카를 김혜경 법카로 SBS에서 네. 구정 직전에 주구장창하면서 거의 때려 잡았잖아요. 그때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제가 싸우는데 예. 싸울 수 있는데 제가 그 당에 있으면 네. 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싸웠을 것 같아요. 그 너무 찾아갔을 것 답답하셨구나.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사에 쫓아가잖아요. 이 여당 예. 이 당시 야당의 YTN도 당시에는 쫓아가고 많이 뭐 했었죠. MBC 앞에 가가지고 또 뭐 막판에 저거하고. 저희가 아마 Y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Y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어쨌든 네.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뭐 바른 언론, 바른 보도 뭐 이런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이 저는 대선 때 정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치고 예. 팔짝 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과가
6시에 이기는 게 있었고 지는 게 있었잖아요. 졌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이겼을 때를 대비해야 되니까 눈앞이 깜깜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어쨌든 그 이제 야당 상임위원으로서 이제 쭉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그 모습을 또 보시는 거구나. 네. 근데 그나마 한상혁 위원장이 있을 때는 한상혁 위원장이 버텨줬어요. 네. 근데 딱 떠나고 나니까 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뭐 야 거기 왜 있니 그만두고 나와라. 네. 근데 제가 끝까지 있었던 거는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네. 그러면 누군가가 증언을 해야 된다. 증언을 해야 된다. 네. 기록을 봐야 된다. 네. 지금 졸속 처리하잖아요 둘이서. 기록을 볼 수도 없고 어떤 그러네요. 일이 벌어지는지 네, 그러네요. 모르고 그 안에 공무원들이 상처받고 공무원들도 불법행위에 지금 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원도 그러고 있고 권익위도 그랬던 거잖아요. 저희 지금 5명이 고발당했거든요. 네. 우리가 TV 조선 재승인을 무슨 조작했다 하는데 예. 아니에요. 조작이 아니라 조정한 거예요. 네. 수정한 거라고요. 그리고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맞아요. 재판을 받으면서 드러날 일들인데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을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선이 쭉 진행되면서 절실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구나. 이 촛불로 등장한 이 정부가 이렇게 허망하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상처가 됐던 건 2023년 2월 27일 날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가결표에 네, 네, 네. 그것도 그때 공무원이었잖아요. 2월 27일이니까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가결에 18명이 가고 네. 기권 무효에 20표가 있어요. 네, 네. 139, 138 다 외우시네 그걸. 9, 11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선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니 정적 죽이기에 나선 정권에게 자기 당 대표를 네. 구속시켜도 된다라고 네, 네. 가결표 던지는 사람이 과연 민주당 국회의원 맞냐. 그 충격은 대선 패배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네. 직권남용을 저렇게 하고 제가 단식하는데 마지막 박문진 검사감독관을 약속을 어기고 발동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네, 결국은. 의원들이 항의 농성을 안 와요. 네. 그 얘기를 그렇게 막 심각한 문제로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제 왜요? 기억에. 예. 얼마나 글쎄.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 나 내가 이런 당을 믿고 여기서 단식까지 하고 네. 1대 10으로 싸우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그때는 6대 3이니까 2명이 더 있잖아요. 예. 2명이 있는 거하고 혼자서 직전에 2021년도, 2022년도에 동일한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2023년도 김효재 직대 아래서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를 제가 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하다는 행실을 패스한 공무원이 기가 막히셨겠네요. 기가 진짜. 막힌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마지막에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 안 물어보셨어요? 당신 예전에 얘기했던 거 어떻게 이렇게 다 물어보죠. 다 물어봤죠. 비공개 회의록에 고스란히 다 남아 있죠.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잖아. 대답 못하죠. 아니 그러고 옛날에는 저 이명박 때도 왜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예, 비슷한 네, 짓을 예.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네, 그때 그 윤 누구야? 윤증현 이런 분들이 아유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지 않습니까? 뭐 아니 이런 저는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공무원이 2008년도에 우리가 530만 표를 지고 네. 당으로 왔었어요. 그때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가 청와대 기자실 폐지 문제 때문에 네.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때문에 그렇죠. 네. 노무현 마지막에 대통령 막. 막 그 괴롭힐 때예요. 네. 그때 딱 국회에 나와서 우리는 영혼이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요. A안, B안, C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네, 네. 그러면 그 A안, B안, C안, G안을 그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결정은 물론 네, 네, 네. 최상급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영혼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버젓이 합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공무원이 근데 2명이 지금 구속됐다가 보석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마 제가 고발을 못 하겠었어요. 민망해 하긴 하던가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한 명은 민망해하고 어. 두 명은 일어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를 제지를 했어요, 위원장이. 네. 내 허락 없이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수모를 하면서 내 이 수모가 언젠가는 네. 그 부메랑이 될 거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다 구속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탄핵이 됐고 한 사람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는데 그 이동관 위원장이 자기는 안 걸렸기 때문에 네. 죄가 없다 그러지만 그거는 시효가 7년 시효 때문에 네. 벗어나서 대상이 안 된 건데 그런 거죠. 지금 가장 그 대선 패배 그다음에 가결 그 충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충격 이제 이게 이제 제가 3년 경험 속에서 나온 거고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주지청으로 갈 때 네. 제가 그때 국정원 때 재판을 받았잖아요. 여직원 감금 사건. 예, 맞아. 제일 그때 먼저 오피스텔 가가지고 쫓아가셔가지고, 예. 그 5명이 기소가 돼서 약식 기소인데 이제 정식 재판 가서 무죄가 났지만 그때 그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본 일은 없지만 국정원 사건 때 얼마나 본인도 그 시달렸습니까? 그리고 정보기관을 동원한 그 나쁜 행동이 결국은 몰락을 시킨 거잖아요. 박근혜가 탄생됐지만 아니, 몰락이 된 본인도 거잖아요. 권력이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직접 보잖아요. 예. 근데 그 방법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본인의 능력을 탓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자꾸 딴 데다 돌리니까. 그게 이제 얼마 전에 2000 몇 년도인가요? 그 이제 인터뷰했던 전화 통화했던 게 한번 나왔잖아요. 네. 나 대통령 된 거가 네.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이명박 박근혜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한 게 있잖아요.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 그런데 왜 검찰총장을 하냐고요 글쎄 거기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원 영색한데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8월 23일 날 그만두고 대표가 단식을 했잖아요. 24일 단식하는 와중에 또 가결이 됐잖아요. 네. 그땐 부결이 됐고 이번엔 가결이 가결이 됐잖아요. 사실은 제가 박시영 TV에 최민희 선배랑 나가서 설마 네. 경선 앞둔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누가 가결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평소에 언행으로 국민들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가결표를 던지겠냐? 부결되겠지. 그래도 압도적으로 네. 당론으로까지 안 해도 우리가 네. 다 어련히 알아서 부결하고 돌파할 거다. 이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근데 사실은 정서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는 공무원으로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당에 네. 돌아왔을 때니까 의원들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솔직히 전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최강욱 의원 우리 5.23 때도 봉화에 가서 만났고 그 뒤에도 제가 잘 버텨주시라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를 정말 내가 나갈 때까지 안티를 지켜달라고 제가 이게 어제 나가서 같이 싸우자 그랬는데 저는 제가 19대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죠. 국회의원을 제일 했고 어려울 때. 세월호 때 이제 저도 뭐 당할 만큼 당했고 네. 최강욱 의원 당할 때 제가 남해를 갖지 않았고 저도 무죄 받아도 그 이미지를 그 해소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 했다는 거에 딱 프레임에 가뒀던 거잖아요. 네. 그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아주 나쁜 공동 그게 야밤에 감금죄가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네. 그랬죠? 그다음 세월호 때도 뭐 택시 기사를 아니, 대리기사. 대리기사셨나요? 예 대리기사 택배를 부린 사람처럼 아주.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사건을 재판을 둘 다 무죄 받고 네. 그게 6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반쪽 국회의원밖에 못했던 거예요. 네. 최강욱 의원도 아마 네. 재판 받느냐고 온전하게 그 이게 머리가 네. 집중해도 힘든데 재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여당 때 국회의원들이 되셨잖아요. 네. 초선 의원들이.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들을 영입을 많이 해서 네. 단수 공천으로 하고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안 하고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실 속에 화초처럼. 화초처럼. 그러니까 그걸 그 다음에 그렇게 느끼셨겠네요. 재선 삼선 의원들이 옛날에 제가 봤던 한때에 정말 세상을 혁명으로 바꾸자 했던 수많은 동지, 선배, 후배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아주 나쁜 편으로 타락했다. 정치는 노선 가치, 이념에 무리가 있는 게 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직업이 국회의원인 거지. 정치는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정치거든요. 네. 제에게 있어서 1988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학생운동 할 때도 그렇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어머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가 된 거예요. 정치가 목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념, 가치, 노선이 없어지고 오로지 초선은 재선, 네. 재선은 삼선, 삼선은 중진에서 또 뭘 할 건가. 그러면서 사람의 고통, 단식하고 있는 대표의 고통은 좀 온전히 느끼는 게 별로 안 보였어요. 제가 너무 야박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 게 아니냐라고 돌아봤어요. 네. 저도 5일밖에 아니지만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혼자 단식하면서 우리 비서 2명인데 그분들이 공무원인데 단식하는 상임위원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저의 비서라는 이유로 또 어떤 일이 그러게요. 벌어질까.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튼 이게 이제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네. 우리가 87년도 6월 항쟁의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왜 외쳤는지를 늘 아침에 나올 때 들어갈 때 경각심을 갖자고 했는데 그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네. 온실 속의 하초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유. 그래서 이 정치를 왜 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년 총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 장악을 저지시키려면 네. 압도적 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지금 남은 임기 이 국회의원들은 네. 그 안에 자기가 왜 정치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네. 그냥 내가 인지도가 높고 대선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아마 국회의원들 현수막 걸어서 인지도 올린 게 외려 독이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비호감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지탄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계시잖아요. 대표를 흔들고 물러나라고 하고 또 물러나라고 하고 가결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그분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네. 선배예요. 네. 그리고 출래 불사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출래 불사춘이다. 봄은 왔으나 봄이 오지 않았다는 말로 노무현을 유료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분이 20년 지나가지고 이재명을 흔들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으니까 우리에게 뭐 감사하라고요. 정말 그분하고요. 또 한 분은 그 당직자 출신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럼 당의 역사를 알고 누구보다 잘 당원이 아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20만 당원일 때 100만 당원이 되려고 우리가 온라인 입당법을 최민희 의원이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게 통과가 돼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입당이 되는 맨날 종이에 써서 도당에 가서 팩스로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진화된 거잖아요. 네. 당이. 그거를 그 족적을 다 보신 분인데 그분이 당원에게 막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징계를 줘야 된다고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과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하는 DJ 대통령하고 그 고통, 네. 장애인으로서의 고통을 겪었던 분이 왜 당원들하고 자꾸 싸우냐고요. 그리고 영입해 왔잖아요. 네. 꽃가마 태워서 국회의원 2번 시켜줬으면 당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하고 싸우냐고요, 당원들하고. 이분들을 징계를 주냐 마냐가 아니라 저는 그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터무니없다. 네. 저희는 뭐 옛날에 당 안에서
소신껏 결정해도 그것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면 징계했어요. 네. 심지어 정청래 의원은 공갈 발언으로 그렇죠. 예. 직을 정지시켰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데도 당의 기강이 안 서요. 네. 대표의 지도력이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죽을 때까지 할 텐데 그것이 현장에서 정치를 하든 아니면 봉사를 통한 정치를 하든 저는 기강은 세워야 된다. 그리고 네. 정말 통합을 위해서라도 틀린 것은 틀리고 옳은 것은 옳아야 된다. 그런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그게 정당이지. 그냥 대충 봉합하면 세 번째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가결해도 예. 고개 들고 다니는. 그거 안 돼요. 가결한 사람들이 뭐 나의 양심에 따라서 했다? 좋아요. 양심에 따라 하면 좋으면 양심에 따라서 공개하시라고요. 당당하게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예, 표현하고 아니 설명하고 300명인데 딱 300명인데 300명 중에 138표, 139표, 139, 138, 9, 11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럼 이번에도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네. 이번에는 10명이잖아요. 기권 무효가. 그리고 29명이 넘어간 거잖아요. 네. 가결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누가 했니 안 거의 같은 했니를 숫자였어요.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사실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젊은 언론대 네. 35년 됐고 저희 입당 같이 한 분이 이해찬 대표님하고 윤호중, 우원식, 전 백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백원 의원도 그때 같이 오셨군요. 그분은 한 해 늦게 왔지만 늦고. 평민년 활동을 같이 네. 했었던 분들이에요. 김한정 의원 다 평민년 동지들이에요. 네. 그분 지금도 이해찬 대표님은 뭐 그 정계 은퇴해서 계시지만 하루도 당을 걱정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네. 그러고 정말 내년 선거가 대한민국의 파시즘을 막느냐 아니냐 기로에 선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파시즘의 회귀를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이제 반쪽밖에 아닌 상태로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국회의원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지만 네.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예.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멍해가 있는 시기에는 그 방식의 정치를 하시고 언론 정치를 하시고 그게 풀렸을 때 또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내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최강욱 의원인 밖에서 저는 안에서 반대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